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도 반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도벽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 선생님, 500원 없어졌어요. 선생님, 오늘 산 샤프가 없어졌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 다시 한번 잘 찾아보렴 라고 말한다. 선생님, 찾아봤는데도 없는데요. 관리를 잘했어야지 라고 말하고 애들한테 너희들 영민이 샤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본 사람 있니? 파랑색 샤프라고 하는데 본 사람은 영민이한테 갖다 주렴 라고 여기까지 해준다. 그래도 학교 때까지 못 찾으면 관리 못한 내 잘못이니 다음부터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라고 마무리를 한다. 하지만 큰 돈을 잃어버렸다면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수는 없는 문제다. 가방을 뒤져서라도 꼭 잡아야 하는 건지 행여 뒤져서 잡았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잡힌 그 학생은 도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게 분명할 텐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담임인 내가 아무리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느니 견물생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후지도를 한다고 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잡힌 이상 그 학생에게는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 분명하다.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5학년을 가르칠 때였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아이들이 막 교실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뛰어오더니 선생님, 제 13,000원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다. 13,000원? 특히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다. 네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니? 우리 조 애들은 알아요. 제가 아침에 잠바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거든요. 그때 우리 조 애들은 다 봤을 거예요. 일단 난 그 여학생과 같은 조 학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다.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내 신호를 봤을 텐데도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다른 학생에게 빨리 그 여학생을 불러오라고 했다. 좀 있다가 돌아온 그 여학생에게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갔니? 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못 들었다는 것이었다. 근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간 직감적으로 훔친 돈을 숨기려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심증은 있는 게 물증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동아리 활동을 위해 아이들이 가고 난 후 멘토 선생님께 물어보니 멘토 선생님은 이번 일로 반 아이들에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훔쳤다면 그 건 도벽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아리 활동 후 반 아이들에게 장발장 책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다. 많은 학생이 손을 들었다. 모르는 학생들도 몇몇 있는 듯해서 간단하게 장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 1번 겨우빵을 훔친 건데 그것도 불쌍한 조카들을 위한 거였는데 긴 감옥살이 벌을 준다는 것은 심하다. 2번 아니다.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친 거니 어찌됐건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번 심한 거 같다 쪽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겨우 4명 정도 1번 당연하다라는 쪽에 손을 들었다. 난 과감하게 2번 심한 거 같다 쪽에 X 표시를 하고 주어진 벌을 받는 건 100%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당연하다 쪽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다. 그리고 집에서 훔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선생님도 너희처럼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서 엄마 주머니에서 돈을 몰래 꺼내서 사 먹은 적이 있단다. 혹시 너희들 중에서도 선생님처럼 그런 적 있는 사람 있니? 라고 물어보니 우리 반 몇몇 남자 아이들이 해에 웃으면서 손을 드는 것이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도둑이라고 볼 수 없단다. 가족 물건을 훔쳤다고 가족들끼리 경찰에 신고하는 거 봤니? 왜냐면 핏줄이 먼저이기 때문이야. 물건을 훔치고 안 훔치고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라는 게 먼저라는 것이지. 그건 지극히 가족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집안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족들 물건이나 돈을 훔치라고 하는 건 아니란 건 알지? 라고 하니 아이들이 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족이 아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지. 한마디로 도둑놈. 그래서
비록 빵 한 조각을 훔쳤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장발장처럼 벌을 받았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란다. 덧붙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사회는 그렇게 냉혹하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 심증이 있는 그 학생을 한번 본 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 이렇게 지도하고 2번은 넘어가겠다라고 했다. 혹시 이 돈을 잃어버린 아이가 잃어버린 돈만 3,000원을 꼭 찾아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면 그때는 담임이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 돈만 3,000원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돈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돈을 훔친 아이가 자기로 인해 담임 선생님이 그 돈을 주는 것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며 반성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덧붙여 혹시라도 반 아이들에게 물증 없이 심증만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도둑으로 몰거나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벽 사건이 일어나면 그땐 선생님이 끝까지 찾아낼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음에 도둑질을 해서 걸리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이 없어진 즉시 교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가방, 잠바 주머니는 물론 양말까지 샅샅이 뒤지겠다 등 걸리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등 말이다. 학생 인권이니 뭐니 해서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다. 어찌 보면 협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협박이 아니라 도둑질을 했을 때의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견물생심이라고 저 물건이 갖고 싶다. 저 돈이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훔쳐 도둑놈으로 발각이 된 이상 자신이 치러야 할 결과를 알면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은 경찰처럼 도둑을 끝까지 잡아야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숙함으로 인해 물건을 훔친 어린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억제할 수 있도록 또는 이런 마음이 아예 들지 않게 싹을 잘라버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게 어린이는 교육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 마인드라고 하셨다. 이렇게 지도를 한 뒤 전처럼 뭘 잃어버렸다는 둥 사라졌다는 둥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학년을 지도할 때였는데 학기 초에 어떤 아이가 돈 1,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반 아이들에게 지난 학년 아이들을 지도했던 것처럼 장발장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이고 그런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 여학생이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더니 바로 옆 1,000원을 잃어버렸다는 아이에게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웠는데 네 거였구나. 하고 돌려주는 것이었다. 훔쳤는지 아님? 정말 떨어져 있는 걸 주웠는지는 실상은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바로 그렇게 행동한 아이를 보면서 사람 농사꾼으로서 보람을 느꼈다.